2020년 11월 3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도 되시고 옥중에서 투쟁하신 지 13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김해 신공항 폐지 반대 문재인 퇴진 규탄 대회를 대구에서 가졌습니다. 대구의 많은 시민들, 전국 도민들과 자유우파,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김해 신공항 폐지가 또 정책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 오만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검증위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몰아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의 이 부산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김해 신공항 폐지 이 부분을 반대 규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정책적인 시스템이 결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집권당 혹은 어떤 지역의 당리 당략에 의해서 국가의 의결기고 또 세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경제성을 따지고 보는 항목들이 수많은 항목들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국가의 정책이 특정 지역의 이익, 특정 선거를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제 전문기관의 프랑스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결정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전문 지식도 배제해버리고 국민의 뜻도 배제하고 경제성 안정성도 배제해버리는 그 자체가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산이다, 대구다, 지역적인 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오거돈이라는 성추행자 아닙니까? 지금 부울경에 부산의 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오거돈은 성추행으로 본인 스스로 물러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 의해서 2심에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10조가 훨씬 넘는 이 국책 사업을 가지고 논할 자격들이 있는가? 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이 충남도지사 안희정부터 자살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 정도 됐으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을 사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라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거조차도 이겨보겠다고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가덕도 공항이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 국책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국책사업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억도 아니고 천억도 아니고 이제 조 단위도 말이죠. 10조 단위로 이렇게 갑니다. 원전 월성 원전 폐지 이거 한 15조 정도 손해될 겁니다. 15조. 앞으로 전기값 안 올리겠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검증기관에서 검증하고 경제성이 가장 낮다는 김해 신공항 폐지 기본적으로 10조, 약 15조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국회를 이전하겠다. 충청권 표를 위해 가지고 또 세종시에다가 국회 이전론을 들고 나와서 그게 2, 3조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순수 국가 채무만도 해도 800조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고 산들을 다 개발하면은 미래는 어떻게 삽니까?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꼭 지켜야 될 국간의 열쇠를 다 열어버리면은 미래 세대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누가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또 누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왔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휴전된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영평도 포격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영평도 포격으로 돌아가신 하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또 민간인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삼가 그분들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거의 종북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북한에 종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집단 같습니다. 이인영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의 백신이 중국 폐렴 백신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면서 북한에다가 백신 제공해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전 12월 15일 전으로 백신이 이제는 공급이 됩니다.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이 끝나고 예방률이 높은 그러한 백신을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어느 수량만큼 백신을 확보하고 언제부터 백신을 도입해서 처방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 K방역, P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문재인은 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G20 화상회의에서 한국 K방역을 배우라는 얼토당토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K방역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가 신속 진단 키트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야 돼요. 자가 신속 키트를 시작하면은 지금의 10배 이상이 확진자가 속출합니다. K방역은 그런 겁니다. 검사자를 늘리면은 늘릴수록 확진자는 느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 또 백신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됩니다.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중국 폐렴에 공포로 몰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참 겁도 없는 정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공수처법 개정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놓을 수 없는 현재의 법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대로 여당 입맛대로 마음대로 놓겠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지난해 연말 공수처법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이 38일간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투정을 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38일간 국회 천막 투쟁을 하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 바로 10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미래통합당입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해야지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108개의 텐트를 치고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수처가 악법 중에 악법 국민감찰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108개 우리 공화당 텐트 하나까지 109개의 단식 텐트를 쳤으면은 1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비굴함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보듯이 공수처장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놓으면은 그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들을 어떤 사람들을 놓겠습니까? 이제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받고 있는 그러한 파쇼 국가의 전형적인 파쇼 국가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 공화당은 결국 서민들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 5분위 중에서 1분위 소위 말하는 최소득 최하 20%까지의 근로소득이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사업소득도 8%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소득 상위 1분, 상위 5분이 있는 상위 20%는 사업소득이 5%가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양극화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부동산 사다리도 무너졌고 계층의 사다리도 무너졌고 양극화의 벽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